네, 안녕하세요. 이번 여름 수련회 공과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줌 사용법에 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네 가지 기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회의실 개설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회의실 설정하기. 그리고 세 번째는 화면 공유하기. 여기에서는 화이트보드 기능하고 동영상 소리 송출에 관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석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회의실 개설하기입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요. 사전에 회의 시간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약속한 상태에서 이제 호스트가, 여기서 호스트는 우리 선생님들을 말합니다. 호스트가 먼저 줌에 로그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줌 앱에서 새 회의를 실행해 주세요. 그리고 좌측 상단에 있는 회의 정보, 이제 메인 세션에 들어가셨을 때 좌측 상단을 보시면 작은색 녹색 버튼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 보시면 회의 정보라고 뜹니다. 그것을 클릭해 주세요. 그 밑으로 보시면 초대 링크가 있을 겁니다. 초대 링크를 링크 복사하셔가지고 사전에 이제 단톡방을 열어두셔서 단톡방에 붙여넣기 한 다음에 회의에 참여한 자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 링크를 하여서 회의에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사전에 아이들에게 회의 시간과 개인 회의 아이디 그리고 비밀번호를 공지해 주셔서 회의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줌 앱을 실행시키셔가지고 거기 회의에 들어가 보시면 초대 링크를 복사하기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복사하셔서 좀 전에 방법과 마찬가지로 단톡방에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아이들에게 링크를 발송하셔서 아이들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이죠. 여기를 보시면 하단에 툴바에 보시면 이제 줌 앱이 있죠. 줌 앱을 실행해 주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런 창이 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새 회의라고 있어요. 새 회의 밑으로 꺽쇠가 있거든요. 꺽쇠를 눌러주시면 꼭 내 개인 회의 아이디 사용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고 새 회의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뜰 겁니다. 여기가 메인 세션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좌측 상단에 보시면 녹색 작은 버튼이 눈에 띄시죠?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 보시면 회의 정보라고 뜹니다. 이것을 클릭하시고 밑에 보시면 초대 링크가 있어요. 그 옆에 링크 복사하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링크 복사하셔가지고 단톡방을 열어주세요. 저는 이제 제가 하니까 제 개인 단톡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붙여넣기 해주시고 이 링크를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 링크를 눌러서 회의에 접속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줌 앱을 실행시켜 주세요. 그러면 상단에 보시면 회의, 홈페이지 채팅 다음에 회의라고 뜰 거예요. 이것을 클릭해 주십니다. 그러면 내 개인 회의 아이디가 뜨죠. 이것을 초대 복사해 주세요. 초대 복사하셔서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단톡방을 여셔서 이 링크를 복사해 주세요. 그 전송하기. 그러면 여기에 선생님 개인의 회의 아이디하고 암호가 아이들에게 전송되게 될 겁니다. 이제 이 회의 아이디와 암호를 이걸 입력해서 회의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 위에 바로 줌 회의 참가하기 링크가 걸려 있거든요. 이것을 눌러서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회의실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줌 앱을 실행하신 후에 우측 상단의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보시면 더 많은 설정 보기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클릭해 주시면 줌 홈페이지 설정으로 화면이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회의 중 고급을 선택하셔서 소회의실을 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들어와서 줌 화면에 보시면 하단의 툴바에 소회의실이 생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소회의실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회의실을 클릭해서 보시면 화면에 세 가지 항목이 뜰 겁니다. 자동으로 할당할 것인가, 수동으로, 아니면 참가자가 소회의실을 선택하도록 허용할 것인가. 먼저 자동으로 할당하는 방법은 참가자들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소회의실로 이동시키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수동으로 할당하는 방법은 호스트가 만들어진 소회의실에 참가자들을 일일이 이동시키는 방법인데요. 이번 공과에서는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방탈출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수동으로 할당하는 부분에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참가자가 회의실을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호스트가 소회의실을 만들어 놓기만 하면 참가자가 원하는 소회의실에 마음대로 입장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소회의실 이름이나 개수는 원하는 대로 설정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혹은 삭제하거나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세션 혹은 소회의실에 있는 사람들을 호스트가 수동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시간 제한을 설정할 수 있고요. 메인 화면을 소회의실에서도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어떻게 하는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줌 앱을 먼저 실행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톱니바퀴 모양으로 보이시죠? 이게 설정입니다. 눌러주시고 이 화면의 맨 아래측에 보면 더 많은 설정 보기가 있어요. 클릭해 주세요. 화면이 줌 홈페이지 설정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여기서 고급을 선택해 보시면 소회의실이 보이시죠? 저는 이제 표시를 해 두었지만 꺼져 있을 거예요. 이것을 ON으로 해 주시고 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새 회의의 입장에서 보시면 하단에 이렇게 소회의실 항목이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자동으로 할당할 것이냐, 수동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참가자가 소회의실을 선택하도록 허용할 것이냐, 이 항목들이 뜨죠. 우리는 수동으로 할당하기를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개수가 있어요. 일과 공과 같은 경우에는 3개가 필요해요. 3개 만들기 눌러주시면 회의실이 1, 2, 3번 이렇게 생성되게 되죠.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 보시면 이름 바꾸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눌러주셔가지고 여기에 작성해 주시면 돼요. 방의 이름을 가령 예루살렘 교회 2번에 가서서 이름 바꾸기 하셔가지고 고린도 교회, 그리고 3번 가이사랴 법정 이렇게 해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옆에 삭제하시겠습니까? 삭제하실 수도 있고요. 모든 회의 열기 하면 위에 참여 중인 참가자들의 이름이 쭉 뜰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아이들 옆에 보시면 이동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눌러서 어느 방으로 이동할 건지 이제 수동으로 처음에는 다 옮겨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먼저 미션을 해결했다.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챕터에서의 미션을 먼저 해결했다. 그러면 그 아이들만 먼저 고린도 교회로 이동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시간 제한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방이 60초 후에 폐쇄됩니다. 이런 게 시간을 설정하셔서 아이들이 그 화면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어요. 예루살렘 교회로 이동하면 이렇게 해서 그 화면으로 실제 방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또 소회의실 나가기 항목도 있죠. 보시면 이제 이쪽에 있죠. 이 항목을 눌러서 소회의실에 나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소외실 만들기를 통해서 공과를 원활하게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단계로 화면 공유하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기에서는 화이트보드 기능과 그리고 동영상 소리 송출 기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기는 많이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단축키를 활용하시면 더 좋겠어요. Alt S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한글 저장하기랑 같죠? 그래서 쉽게 아마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 공유하기는 회의 참가자들과 내 화면을 함께 공유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먼저 첫 번째, 줌 메인 세션 하단에 보시면 화면 공유라고 하는 초록색 버튼이 눈에 띄실 겁니다. 클릭해 보시면 창이 하나 뜰 거예요. 먼저 기본 메뉴를 보시면 공유할 수 있는 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화면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금 앞에 있는 그 컴퓨터가 있죠. 그 보고 있는 그 컴퓨터 화면을 아이들과 그대로 공유할 때 이 기능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이트보드 기능이 있어요. 이것은 마우스로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자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글자색을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지우개로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 기록한 후에는 기록한 내용을 따로 별도로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열어놓은 문서나 이제 주로 PPT나 뭐 PDF 파일을 많이 사용하실 건데 그것을 미리 열어두세요. 중요한 것은 꼭 사전에 미리 창을 띄워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화면 공유할 때 그 바탕화면에 뜰 거예요. 그래서 PPT를 공유하거나 웹페이지,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 같은 채널을 함께 공유하면서 동영상을 볼 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동영상을 공유할 경우에는 반드시 화면 공유 창에서 하단에 있는 소리 공유하기를 체크하셔야지 우리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신 그 동영상 소리가 아이들에게도 송출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줌 앱을 접속하셔서 새 회의를 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단에 이렇게 화면 공유하기라고 보이시죠? 이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화면을 눌러보시면 이제 선생님들 이 화면, 제가 보고 있는 이 화면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송출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화면 공유하기를 눌러서 보시면 이제 제가 띄워놓은 선생님들께 설명해드린 이 PPT 창이 띄어져 있죠. 이걸 또 눌러주세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셨던 이 PPT 화면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이 화면이 송출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눌러보시면 화이트보드 기능이 있을 거예요. 화이트보드 기능. 이런 화이트보드가 뜹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다가 혹은 공과를 지도하시다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혹시 설명해 줄 수 있겠죠. 이렇게 펜 기능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제 지우기, 모든 드로잉 지우기를 통해서 쓰셨던 거 다 지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색깔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형식을 클릭해서 보시면 자유롭게 펜의 색깔도 지정하셔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에 지우기를 하시거나 그 옆에 보시면 저장하기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기능을 다 공과를 진행하는데 빠짐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능 또 뭐 있을까요? 카카오톡. 선생님들을 보시는 이 카카오톡도 열어서 보게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과를 진행하시다가 이 비디오를 클릭해 보시면 선생님들이 이제 미션 수행하기 전에 영상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걸 보게 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동영상도 다 송출이 되죠?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여기까지만 확인해 보고요.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셔서 아이들에게 공과를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빼먹을 뻔했네요. 반드시 이 밑에 동영상을 송출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 하단에 소리 공유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체크하셔야지만이 선생님들이 보고 계신 그 화면에서 나는 소리가 아이들에게도 송출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느덧 이제 마지막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게 됐네요.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기능은 주석 기능입니다. 주석 기능은 선생님들 꼭 아셔야 되는 게 공유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공유 중에만 그 툴바에 그 주석 기능이 표시가 돼요. 자, 첫 번째, 줌 앱을 실행하신 후에 우측 상단의 설정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소회의실 할 때하고 과정이 똑같죠. 그리고 두 번째, 맨 하단에 보시면 더 많은 설정 보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줌 홈페이지 설정으로 이동하시게 될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회의 중 그 기본에서 주석 기능을 ON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 공유하기를 실행해 보시면 툴바에 주석 작성 그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주석 작성 기능을 클릭하시면 화면에 글씨 쓰기와 밑줄 긋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좀 전에 화이트보드도 그 기능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화이트보드 기능은 화이트보드 내에서만 글씨 쓰기와 밑줄 긋기, 저장하기가 가능했다면 주석 작성 기능은 인터넷 창이건 메인 화면이건 선생님께서 공유하시는 그 공유되고 있는 그 모든 창에서 기능이 실행된다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공과 진행 상황에 맞춰서 이 기능들을 선별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툴바 맨 우측 더 보기를 클릭해 보시면 참가자가 주석 달기를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참가자 창에 보시면 이 좌측에 펜 툴이 하나 떠요. 펜 툴이 화면 좌측 하단에 생성됩니다. 그러면 참가자도 메인 화면에 선생님께서 보고 계시는 모두가 공유하는 그 화면에다가 같이 글씨를 쓴다거나 주석을 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를 풀게 하거나 수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실 때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줌 앱을 실행해 보시면 설정 버튼이 있죠. 톱니바퀴 모양으로 된 눌러주세요. 그래서 더 많은 설정 보기 클릭. 그러면 줌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회의 중 기본을 눌러주시면 그래서 밑으로 좀 스크롤해서 보시면 이 주석 기능이 보이실 겁니다. 저는 이미 체크를 해놨는데 이 기능이 아마 꺼져 있을 거예요. 처음 사용하시면 이것을 ON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회의에 참여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이 주석 기능이 화면을 공유할 때만 나타난다고 했죠. 지금 보시면 공유하기 전에는 하단 툴바에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단축키를 누르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어디로 들어가 볼까요? 제 화면을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와 보시면 이 툴바의 우측에 보시면 여기 뜨죠? 주석 작성 기능.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툴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설명하시다가 이 바탕화면 여기 이렇게도 보이시는 바와 같이 제가 공유하고 있는 모든 화면에서 이렇게 이 툴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정을 하시고 글자를 써볼까요?
이렇게 글씨를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실행 취소하기를 눌러서 다 지워주실 수도 있고요. 지우기 버튼을 이용하셔가지고 모든 드로잉을 지우기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유용하게 이런 툴을 사용하셔서 근본 공과를 아주 재미있게 원활하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